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대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정말 기분까지 좋아지죠. 밖에서 돌아오면은 이불을 깔아 놓은 아랫목에다 손을 넣으면 몸이 금방 녹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막 자리다툼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또 밤늦게 돌아오실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담아서 잘 돌돌 헝겊에 말아서 아랫목에 묻어두기도 했었습니다. 아랫목은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요, 마음까지도 참 따뜻하게 데워주던 공간이었죠. 올겨울 따끈따끈한 추억 속의 아랫목이,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송가인이 불러줍니다. 내 마음의 사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하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추울 때 학교 끝나고 막 집에 들어가서 그 아랫목에 보통 이불을 깔아놨었잖아요. 네. 거기다 막 손을 집어넣고 막. 맞아요. 그랬던 기억나네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네. 저희는 또 그 아랫목이, 그 시골에는 보통 이제 그 뭐죠? 아궁이와 제일 가까운 곳에 네. 아랫목인데, 예. 도시에서는 그 주방에 이제 그 아궁이가 있고, 옆에 저희 지역은 벽이 자체가 그 중간에 비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벽이, 네네네. 벽 전체 자체가 굉장히 아랫목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다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손도 넣고 발도 넣고. 네. 그다음에 오래 지나면 거기 장판이 다 이렇게 검어지고. 검게 타잖아요. 네. 네.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네. 중국 지역은 아직도 이렇게 불을 때는 난방을 하는 곳이 꽤 있지 않나요? 네, 꽤 있죠. 특별히 이제 도시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은 이제 난방 시설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 집집에서 아직까지도 뭐 불을 떼고, 또 이게 산 지역, 네네. 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쓰거나 아니면 석탄을 쓰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거의 두 가지예요. 나무를, 산지에서 나무를 쉽게 구하기 피곤한 사람들은 나무를 갖다가 떼고, 또 이제 도시가 그나마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나무에다가 석탄을 사서 같이 떼고 그랬죠. 네. 잘 때도 사실 서로 따뜻한 아랫목에 원래는 가스란에 이렇게 평행으로 누워야 되는데 네네. 다 아래목으로 발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추울 때 손님이 오시면 참 우리 아랫목을 먼저 내주던 참 맞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그 웬만한 그 멀지 않은 거리는 거의 다 걸어서 오잖아요. 네. 네, 그것도 손에다가 짐지고 그렇죠. 네, 올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까지 들어오면 손발이 거의 다 꽁꽁 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따뜻한 물 두면서 바로 그 네네. 아랫목을 내서 거기 앉아서 몸을 녹여라, 그런 기억 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들어오면 의자에 앉아서 네. 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랫목에 모여 앉아서 막 오손도손. 저절로 오손도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누가 와도 엄청 반갑기는 하는데, 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목청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데, 이전에는 누가 네. 이제 특별히 겨울이 들어오면 이렇게 추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막 네. 또 오는 사람도 추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화제가 꽤 많이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좀 없어서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요즘에는 개인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방 하나를 온돌방을 만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밖에서 불을 뗄 수 있게. 네.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런 게 너무 부럽고 또 어떤 집은 그 난로 같은 거를 중간에 네. 넣고 거기다 물도 끓여 마시고 간 또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죠. 네. 가래떡도 구워 먹고. 맞아요. 그런 사진이 올라오면 나도 이제 나중에 저런 데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주발에다 밥을 담아가지고 또 조그만 그 수건 같은 걸로 싸서 예. 네. 아랫목에 이렇게 딱 묻어놨던 그 어머니의 정성이 아우 진짜 한겨울이면 돋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까? 거의 다 집집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반찬도 많지도 않는데 밥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사발 또 위에다 네네. 뚜껑 하나 닫아서 네. 넣으면 밥이 지금처럼 보온 그런 게 그런 게 없으니까 없을 때죠. 그냥 따뜻하게 되고 그때 아마 저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집안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계속 여기저기 손에 가는 것이 다 보이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엄마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발이 차갑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신발을 신문지에 싸서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내주시던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 저희는 이제 그 주방에 네네. 아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거 옆에다가 괜찮다. 거기다가 이제 말려 넣고 따뜻하게 그리고 이전에는 그 신발 깔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항상 아래목에다 이제 네. 넣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뭐 거의 난방을 도시가스나 기름 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아랫목의 문화를 모르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랫목이란 개념이 별로 없고 어릴 때는 애들도 막 밖에 뛰어놀다 오면 다 발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가까이 더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아래목 개념 아니라 그냥 다 어디 가나 따뜻하고 어디 가나 네. 시원하고 이러니까 좀 재미도 덜 있는 것 같고 흥분할 일이 좀 없어요. 네. 그런 추억들 아마 오늘 다들 얘기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광일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구름 노전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동삼추위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동짓달이 찾아왔다.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저 남산들에 연갈색 나뭇잎들이 듬성듬성 달린 채로 세워져 있는 참나무를 바라보노라니 마치도 구름나무를 실은 쪽지게를 등에 지신 아버지께서 소못 두루마기 옷고름을 날리며 눈길을 헤쳐 시엉시엉 산을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지난날 어둑스레한 초가집에서 살던 그 세월. 벌방에 사는 사람들은 벌판에 가서 갈대를 베어 까서는 깔개를 걸었으며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구름 노전을 걸어서 구들에 펴고 살았다. 우리가 살던 고향은 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마을이었는데 해마다 마당질이 끝나면은 아버지께서는 아침이면은 산들매를 졸라매고 다리에 각반을 친 다음에 어머니가 건네준 죄기밥을 허리춤에 차고 소못 두루마기를 입은 뒤 쪽지게를 지고 눈길을 걸어서 구름나무를 베러 떠난다. 구름나무는 보통 능달에서 나무가 베개 들어선 곳에서 자란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메타 길이로 손톱으로 잘라서 쪽지게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신다. 구름나무를 베어오는 일도 어렵지만은 구름 켜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을 켤 때면 아버지는 꽁꽁 얼었던 구름나무를 들여다가 불꽃이 다 사그라진 잿불만 남은 부엌 아궁이에 밀어넣어서 한참 두었다가 꺼내면 나뭇가지에서 더운 김이 몰몰 피어오른다. 누이네 집에서 까레를 결어달라고 청을 들어오면 아버지는 삼노끈을 들고 찾아가서 구들 넓이와 길이를 재어본 다음에 밤이면 어둑스레한 등잔불을 밝히고 구름가지를 한마디씩 넘기며 구름 노전을 겨루셨다. 금방 겨룬 새하얀 구름 노전은
구들에 깔아놓으면 보기에도 말쑥해서 어둑스레하던 초가가 일시에 환하고 따스함을 안겨준다. 그리고 한 번 펴면은 오래 쓸 수 있고 사짜리처럼 가시가 일어서 사람 살에 베이는 근심이 없다. 흠이라면 오래되면은 진먼지가 내려앉고 식구들의 오랜 발살에 때가 앉으면 누렇게 어두워지면서 보기는 좀 그렇다. 지금 사람들은 구름 노전이라면 잘 모른다.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아가는 지금 세월에 반세기도 넘는 옛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어쩌면 캐캐 묵은 덤불을 해친다는 웃음치는 이들도 있으련마는 성냥곽을 세워놓은 듯이 촘촘히 들어선 층집들에 둘러싸인 숨가쁜 거리에 나설 때면은 길을 꽉 메우며 오고 가는 온갖 색의 철의 흐름이 뿜어내는 온갖 소리에 사로잡혀서 귀가 멍멍한데 피할 수 없는 쇠먼지, 흙먼지, 폐기 오염 이런 향수를 기꺼이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녹수 청산의 소중함이 더욱더 느껴지고 마음에 얹어주었던 고향 산천이 그리워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편지 주신 청광일 선생님께서도 저희가 막 지금 온돌 얘기하고 옛날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절이 그리우신 모양이에요. 네. 들어보니까 구름 노전. 네. 그때 부모님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게 정성스럽게 집안의 모든 것에 다 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름 노전이 네. 뭐 보셨습니까? 저는 구름 노전보다 다른 깔개를 봤는데 네. 찾아보니까 구름 노전이 귀롱나무, 참나무 껍질 따위를 접고 길게 잘라서 엮은 깔개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큰아버지 집에 가면 그 새끼줄을 저희를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거를 정말 얇게 잘 꼬아가지고 펴놓는 그런 깔개가 있어요. 근데 발에 뭐 이렇게 찝히지도 않고 누워서 뒹굴어도 살에 찔리지 않아서 그런 깔개는 많이 봤거든요. 방석도 해놓고 그다음 그런 마루에다도 펴놓고. 그래서 한겨울에도 어떻게 보면 또 습하는 걸 방지하면서 또 여름철 되면 또 시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구름 노전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도 구름 노전은 사짜리처럼 가시가 일어서 사람 살에 배기는 근심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겨울철에 이런 걸 깔아놓는 것은 난방이 아주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뗄나무도 풍부하지 않고 석탄도 좀 귀했던 시절에 이런 거 방에다 깔아놓으면 온기도 느껴지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또 그 동북 같은 경우에는 또 습기도 있어요. 이렇게 눈 내리고 하게 되면 그렇죠. 습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걸 깔아놓게 되면 따뜻하면서 방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기를 좀 더 오랫도록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손이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잘 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보니까 이게 어떤 집 가면 그 짜던 것이 울퉁불퉁하는 집도 있고 또 무늬도 안 맞는 집 하는 집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광일 선생님의 아버님은 그 묘사한 것만 봐도 그쵸. 정말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막 청을 들 정도로 하는 거는 솜씨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그렇죠. 삼로끈을 들고 가서 가로 세로를 다 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구름가지를 한 마디씩 넘기면서 구름 노전을 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이런 거 있으시면은 우리 집에 한번 깔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별히 그 전적 마을이 점점 사람들이 적게 살다 보니까 근래 와서는 마을은 그대로인데 집도 그대로인데 많은 사람이 밖에 나가 돈 벌러 갔다가 다시 그 집에 가면 옛날 그 방 한 칸 옛날 모양대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 수 있는데 굳이 마을에 가는 거는 마을에 있는 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헛간이나 뭐나
옛날에 그 모습을 좀 잊기를 바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방금 얘기처럼 일부러 별장 안에 온돌방을 차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런 솜씨 가지는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상품까지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전통 문화가 됐겠죠. 네네. 중국에서는 아직도 뭐 석탄이나 또 연탄 또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골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를 베어서 네.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나무를 베어서 네. 하는 거를 저희 고모네 집 가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게 되면 한겨울 가면 남자들 그다음 집에서 그나마 조금 아이들 중에서 좀 중학교 이상 된다는 네네. 친구들은 거의 다 나무 베러 가거든요. 그럼 또 나무를 베워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라 다 톱질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해서도 장작으로 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잘라서. 네. 그래서 이전에는 남자들이 밖에 일을 한다는 게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 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렇죠. 거죠. 여기서도 손바지 입으시고 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까지 네. 들고 시영시영 나무를 해서 내려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온 가족이 아랫목에 둘러앉아 있던 시기가 참 행복하고 다정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전에만 밥을 하게 되면 그 네. 밑에 그 누룽지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이렇게 물이 조금 있으면 동글동글 네. 말아가지고 맞아요. 먹고 어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면 다 아래 먹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시면은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실 것 같으네요. 오기택입니다. 고향 무정.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정정숙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명태여 안녕이란 글인데요. 이번에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건 추억입니다. 소시절에 명태국 먹던 일이 이 시가 마치 영화 필름 마냥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배 꼬르며 살아오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했습니다. 내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 소한 날 우리 엄마는 어쩌다 생활 개선을 한다며 명태 2마리 사다가 물을 한가득 가득 붓고 벌렁벌렁 끓였습니다. 이윽고 한참 지나서 울 엄마가 5사발에 명태 2토막씩 골고루 풍겨놓고 국물 떠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연신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올망졸망 다가앉은 우리 5남매는 그 순간 미처 말 한마디 할 새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웃으며 입을 쓱쓱 문대면서 거의 다 먹고 사발굽 낼 때여야 엄마 아빠의 국사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구리를 쩍 벌린 명태머리만 달랑 담겨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빤히 보면서도 정녕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른이어서 명태머리만 자시고 우리는 아이들이어서 명태고기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청산유수라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가 출가하여 세간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추운 겨울날 외손내가 보고 싶다며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엄마가 즐겨 잡수시는 동태를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명태국을 끓여 큰 국그릇에 가득 담아 밥상 위에 올려놓으며 어서 드시라 권하였습니다. 아이고, 역시 명태 맛이 제일이구나. 맛이 좋구나. 엄마는 흡족해 하시면서 콧등에 땀을 닦으시며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콧마루가 찡해 나서 끝내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처럼 울 엄마도 명태고기를 더 즐겨 잡수시는 줄 알게 되었으니 이 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내가 너무 미워서 엄마를 끌어안고 멍매어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월도 무정하고 하늘도 무심합니다. 내가 엄마에게 명태고기를 실컷 대접시키며 효도에 드리려 할 때 하늘은 무정하게 착한 울엄마를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이내 야속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안타까운 이내 심정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한단 말입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일이 가슴에 걸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줄곧 명태국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오, 명태, 너와 나 안녕. 네. 정정숙 씨. 명태에 대한 이런 아픈 추억 때문에 명태 안녕 하고 요즘에 명태를 멸리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사연을 보는 내내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나 아빠는 생선의 머리를 좋아하셨을까? 맞아요. 네. 참 못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아마 거의 많은 집에서 네.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거의 그렇죠. 엄마 아빠는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단 것을 좋아 안 한다고 이렇게 머리 딱 박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나고 네.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도 안 먹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생각해 보니까 양보를 했던 걸 생각하니까 울컥한 마음이 그때 그렇죠.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막 엄마한테 용서도 빌고 이랬는데 예. 그런 걸 하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버님 뵈러 갈 때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뭔가를 자꾸 사갖고 가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좋아하시지. 이거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사다 드려야 되겠다. 막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명태도 정정숙 선생님은 명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나서 이 명태에 대해서 식사할 때마다 아마 막 그렇죠. 아픈 그 마음이 추억이 울컥해서. 생기니까. 네. 이번에 이제 부모님 만나면 말씀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빠 그때 단 거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라고 말씀만 해드려도 네.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때 심지어 네. 아빠는 사탕을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딱 단념하고 아빠한테 사탕 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이 없고 네. 자기밖에 몰랐죠. 강산애가 불러주는 명태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러시아 사할린주가 형성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맞으면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지난 1월 2일이 사할린주가 형성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사할린성 제협책 주 미술 문학 예술 박물관에서 사할린과 꾸리우 열다 시간을 뚫어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모렌코는 축사를 하면서 사할린주에서는 7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사할린주는 보건, 건설, 교통, 환경보호와 기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할린주는 모두의 집입니다. 우리는 사할린주를 사랑하며 함께 돌보고 이곳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네,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행사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됐습니까? 전시 개막식은 사할린주의 작가와 시인들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무대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시회는 성지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 그림, 작가와 시인들이 작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 출품물들은 사랑으로 선택되었으며 고향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논나 와브릭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사할린과 꾸리우 열도 시간을 뚫어란 전시 프로젝트는 전후 지역 발전에 대한 창작 시선을 소개합니다. 전시회는 사할린성 박물관, 중미술박물관, 네벨스키 역사해안도 박물관 소장물들이 출품된 가운데 문화, 교육, 석유, 석탄 산업과 기타 많은 중요한 산업을 예술가와 작가들이 창의적인 렌즈를 통해 표현됩니다. 전시회는 사할린주 국가역사기록보관소에서 제공하는 1960년대와 80년대 사할린 기자의 독특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보완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4일까지 계속할 예정인데 같은 제목의 전시는 노글리키, 홈스크, 마카라, 빈스나 꾸릴스크 비롯해 사할린주 내 여러 지방에서 순회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2일이 사할린주가 형성이 된 지 75주년 되는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주 75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사할린섬 체홉책 사할린 문학예술박물관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시간을 뚫어란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전시회에는 사할린주의 작가, 시인들이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무대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전시가 됐고 특히 사할린섬 박물관, 주미술박물관, 네일스크 역사향토 박물관 소장물들이 출품이 됐다고 하네요. 전시회는 3월 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할린주에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네요. 사할린주 1월 2일에 75주년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번엔 내 차례인데
네가 먼저 하면 어떡해? 난 내 차례인 줄 알았지. 빨리 해 그럼. 잠깐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지금 할 거야. 준비하고 있었잖아. 야, 준비할 게 뭐 있다 그래. 이번엔 확실히 돌려야지. 빨리 하라고. 지금 하잖아. 돌아라, 빨리 돌아라. 야, 넌 이걸 입으로 돌리냐? 입으로 돌리면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잘만 돌리면 되지. 야, 네 거 쓰러졌다. 네가 말 시켜서 이걸 못 쳤잖아. 야, 내가 언제 말 시켰다 그래. 내가 이것 이길까 봐서 방해하려고 하고 네가 이것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말 시켜서 이거 못하게 했잖아. 네가 못한 걸 갖고 왜 내 탓을 해? 뭐라고? 어이가 없네. 뭐야? 빨리 하라고. 네 차례인데 빨리 안 하고 뭐해. 이거 치는 사람 집에 갔냐? 자, 제대로 된 이것을 보여줄 테니 잘 봐라. 보고 있잖아 지금. 자, 어때? 돌아가지? 잘 돌아가지? 넘어진다. 넘어졌다. 에이씨, 네가 방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방해했다고 그래. 내가 이긴 거다. 무슨 소리야. 한 판 더 해야지. 3세판은 해야지. 졌으면 승복할 줄도 알아야지. 이것 더 연습해가지고 와라. 알았어. 내가 더 연습해가지고 대결할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얼마든지. 나중에 보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친구끼리 이것치기 내기를 하는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놀이로 하는 것일 텐데 말이에요. 이것은 원볼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이것을 채로 쳐서 돌리는 놀이를 말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죠.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뺑이, 핑딩, 뺑돌이, 도래기 등으로 불리는데요. 페이, 팽돌이, 빼리, 뺑생이, 봉해, 포해, 세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신라 성덕왕 때 일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전래됐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이미 널리 유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겨울철에 아이들이 하는 민족놀이입니다. 둥글고 짧은 나무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쇠구슬 같은 심을 박아 만든 장난감인데요. 이것을 채로 치거나 끈을 몸통에 감았다가 끈을 잡아당겨서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떤 놀이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여치기, 2번 딱지치기, 3번 팽이치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기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것으로 동네 오빠들 사이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맨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얼음판 위에서 해야 제맛이 나죠. 이것을 채로 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래 돌리기뿐 아니라 멀리치기, 또 빨리 돌아오기, 다양한 방법으로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놀이가 많아서인가요? 이 놀이를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도 이 놀이 많이 하시나요? 이 놀이에 대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우체 통해 가득히 채워주시고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극장의 프로작가 한진 작가에 대해서 재학 중에 6.25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이제 피신을 했다고 했는데 피신을 간 곳이 중국 만주의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예, 거기가 중국 만주 조선족 거주지 간도 지역이죠. 흑룡강성에 네. 우리 조선족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어 자랐던 중흥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꼭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촌을 그 중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북한의 이런 그 간부층에 속하는 가정과 당시에 북한에 들어가 있는 소련파나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간 우리 고려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중국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여러 개의 촌에
나눠서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네. 그 송화강이 흘러가는 곳인데요. 그때 이제 한진 작가의 이 가족들은 이제 그 중에 한 곳인 중흥촌 그곳에 배치돼 가지고 이렇게 소개돼 가지고 전쟁 기간을 지나고 있었죠. 네.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떤 활동을 또 했을까요? 그때 이제 한진 작가가 자기 모친과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은 네. 그곳에서 이 교육부의 지시로 성인 학교를 열어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그쪽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 가족들은 대개 여성들이었죠. 이제 남자들은 청년 장년들은 다 인민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전선에 이렇게 징집이 됐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이렇게 소개돼 있었는데 당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자에 비해서 우리 여성들은 특히 부녀자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도 많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때 이제 성인학교를 열라는 지시를 해가지고 모국어 우리 한글 이 글쓰기 교육을 시켰던 그런 교육을 했는데 한진의 어머니는 글을 알고 있어서 네. 그때 이 교육을 담당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한 결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이 간부의 부녀자들이 남편과 자식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한민족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였는지 참 짐작할 수 있네요. 그것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네. 교육열과 또 하나는 전쟁 중에 지금이야 이 통신수단이 휴대전화가 뭐 전 세계 바로 되지만은 당시에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아마 그 피신해 있는 가족들이나 전선에 나가 있는 그 가족들도 서로 간의 생사가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죠. 그러한 아마 절박함이 합해져서 이렇게 교육에 열을 네네. 붙여서 배우는데 속도가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러면서 1953년이 되면서 이제 6.25 한국전쟁이 휴전의 기미가 보이게 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들 활동을 하셨을까요? 예, 네. 이제 가족들은 휴전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좀 있다가 완전히 끝난 뒤에 9월에 이제 완전 휴전 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는 이제 그 복구 작업 모든 그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전 인민이 동원돼서 그 이렇게 파괴된 네. 이런 건물, 도로, 다리, 이런 항만 이런 건설하는 복구 작업에 매진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한진 작가 같은 경우는 참 당시에 이 국가적인 재원이어서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전쟁 중에 네. 1952년에 전쟁 중에 유학생으로 뽑혀서 소련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진 작가의 운명이 이제 갈리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네. 당시에 그러면 북한의 해외 유학생 파견의 어떤 조건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당시의 파견 조건은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때 북한에서 사회 성분과 당성에서 흠결이 없는 자, 그러니까 네. 지주가 아닌 자, 네. 일제시대 때 관직을 맡지 않았고 또 가족 중에 월남 가족이 없고 또 우리 국군이 북쪽 지역을 수복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국군 그쪽에서 말하는 국방군에게 어떤 부역을 했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참가해서 공헌을 세웠을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을 때 이렇게 유학생 파견이 이루어졌죠. 네. 그럼 그 조건이 맞으면 어떤 뭐 선발 시험도 있었을까요? 당시에 선발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급 부대와 그 부대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민군에 이렇게 징집됐거나 이런 경우에 당성이 흠결이 없으면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추천을 받고 나서는 당연히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쟁 중이라 시험 여건이나 조건이나 횟수가 지역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경우는 그냥 시험을 이렇게 그냥
치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대개는 한 번에서 심한 데는 한 7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렇게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을 때 이제 또 모여서 따로 강습을 받고 신원조회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발된 유학생도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떤 기초적인 학문 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고 가네요.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네. 의주 그러니까 지금의 신의주죠. 네. 신의주에 대학 유학생 강습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네. 전문적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국비 유학생이 머물면서 떠나기 전까지 자기가 떠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언어, 그리고 자기가 배울 전공이나 외국어 이것을 이렇게 배우고 교육받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초적인 새로운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입니다. 네. 그럼 한진 작가는 뭐 아무래도 유학을 러시아로 갔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진 작가가 우리 고려인 2세대 프로극 작가였듯이 네. 모스크바에 있는 전 연맹 영화대학교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화대학교는 세계에서 그 유일했던 건데 네. 그곳에도 한진 작가는 가장 수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시나리오과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네. 영화대학에 시나리오과 있고 연출과 촬영과 또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었는데 시나리오과는 특히 많은 그 역사와 문학 이론, 미학, 외국어 이런 부분에 능통해야 됐기 때문에 북한 유학생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수재들만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한진 작가가 그렇게 유학생 그 강습소 시절의 얘기도 부모님과 주고받은 편지 속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한진 작가는 1952년에 이제 여름에 전쟁 중에 제대해서 유학을 가면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편지가 와가지고 남아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사촌 동생 유학을 떠나는 사촌 동생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들에 한진 작가가 언제 신우주에 있는 대학 유학생 강습소로 가서 강습을 받고 유학을 떠났는지 여러 가지 그 사정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한진 작가는 1952년 9월 4일에 강습이 끝나고 압록강 철교를 지나서 중국으로 해서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편지들이 자료로 좀 남아 있습니까? 한진 작가 댁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편지와 여러 가지 유필 원고들을 발견하고 정리를 했었죠. 네. 정말 반가우셨겠네요. 반가운 정도가 아니고 네. 한진 작가와 저는 그 일생에 한 번 딱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한진 작가가 1993년 여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92년 말에 제가 가가지고 한글학교 교사로 있던 곳까지 오셔서 네. 거기서 한방에서 여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뵀는데 한진 작가가 북한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상을 이렇게 등졌죠. 그 인연이 있어서 아마 제가 한진 작가를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해외 유학생 선발에 관한 얘기, 한진 작가의 얘기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정무가 불러주는 꿈에 본 내 고향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